얼마 전에 자기소개서를 써야 할 일이 있어서 며칠 동안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다가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쓰고 있는 나는 정말 나일까 하고 말이죠. 제 말은 나를 소개하는 내용이 맞긴 하겠지만 뭔가 멋져 보이고 그럴듯해 보일 만한 수식어를 갖다 붙인 이것이 과연 내 모습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남들이 봐주길 바라는 나를 적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요즘 캐주얼한 자리에서는 MBTI로 자신을 소개하곤 하는데요. MBTI가 나를 한마디로 나타내기 비교적 쉬운 건 사실이지만 어떻게 사람을 16가지 유형으로 딱 나눠서 분류할 수 있느냐는 말도 하더라고요. 저조차도 상대방의 MBTI를 들으면서 그 사람을 그런 유형이라는 틀에 가두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나 자신조차 그런 틀로 한정짓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앞으로는 MBTI나 자기소개를 들으면 아,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가 아니라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라고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사람은 누구나 이런저런 면이 있고 어쩌면 자신조차도 모르는 모습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어쩌다 합정러 78번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78번째 어쩌다 합정론은 아이브의 IM으로 열어봤습니다. 어쩌다 합정론은 어쩌다 합정동에 살게 된 합정러들이 동네 사람을 만나 대화하듯이 편안한 이야기와 정보가 오가는 사랑방 같은 방송을 지향합니다. SNS에 올라오는 핫플 합정이 아닌 진짜 합정동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합정동에서 살고 싶었지만 어쩌다가 옆 동네로 이사온 워너비 합정러 눈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쩌다 합정동에서 7년 동안 살았었던 명예 합정러 아앤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잘 지내셨나요? 잘 지냈습니다. 네. 잘 지냈고 갑자기 겨울이 됐더군요. 네. 너무 추워졌어요. 네. 저희 지난주에는 아무튼 얼마 전에는 더워서 그쵸.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갑자기 겨울이 되고 갑자기 겨울옷을 꺼내고 저 이제 롱패딩 꺼냈습니다. 주섬 안 꺼내면은 뭐 난리 나겠던데요. 네. 날씨가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네. 이제 11월 중순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날씨도 그렇고 건강검진을 얼마 전에 했어요. 네네. 네, 이거 사실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연초에도 할 수 있는 건데. 아시죠? 지금 예약하시면은 막 뒤로 밀리잖아요. 네. 저 지금 한 2달 미뤘거든요. 아, 진짜요? 네, 2달 미뤄가지고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네, 이제 해야 된다. 이제 해야 된다. 네. 이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해가지고. 네. 진짜 해치우고 나니까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저도요. 사실 별로 오래 걸리지도 않거든요. 그쵸. 네, 뭐 길어야 뭐 1시간 뭐 이러는데. 네. 예, 그걸 저도 올해 내내 올해 시간 많으니까 6월쯤 해야지. 그러다가 6월쯤 와서도 완전히 까먹고 있다가. 맞아요. 네. 10월 내서도 좀 이따 하면 되지 했는데 11월 되니까 이제 해야겠다. 이제 해야죠. 12월 네. 되면은 사람 너무 많아서 안 돼요. 네, 맞아요. 안 그래도 지금 제가 이제 저도 이번 주에 하고 왔거든요. 네네. 네, 지금 갔는데 사람이 가득 찼더라고요. 그쵸. 네, 바글바글한데 네, 사실 예전에는 제가 이제 이 건강검진 사실 보통 2년에 한 번씩 받잖아요. 네네네. 네, 2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할 때는 뭐 예약도 해야 되고 뭐 되게 번거로웠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예약을 안 해도 되더라고요. 네? 예약을 안 해도 돼요? 네, 안 해도 돼요. 오. 이제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내과에 이제 네. 예약하려고 문의를 해보니까, 네. 자동 음성 안내로, 다음날 오전에 오실 거면은 전날 밤 10시부터 금식하고 그냥 예약 없이 오면은 바로 된다는 거예요. 오. 네, 그래서 전 그렇게 가서 그냥 했죠. 오. 네,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은 꼭 예약 안 하고 바로 가도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치워버리니까 진짜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저도요, 속이 다 시원하고, 네. 정말 뭔가 수건 사업을 하나 해치운 기분일까? 맞아요. 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정말 마음이 후련했던, 네. 후련했습니다. 근데 저는 후련한 걸로만 끝나면 참 좋을 텐데, 네. 건강검진 하고 나서 100% 다 정상이 안 뜨더라고요. 그래요? 네, 간이 수치가 이제 3개 정도로 나오는데, 네. 그 중에 하나만 정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왜 간에 문제가 생겼지? 저는 평소에 술도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간이 꼭 술하고 연관된 건 아니더라고요. 네, 물론 술을 많이 먹으면은 간이 나빠지는 건 거의 100%지만, 네네네. 술을 안 마셔도 간이 나빠질 수도 있고, 담배를 안 펴도 뭐 폐가 나빠질 수 있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왜일까 하면서 이제 한 번 더 오늘 또 정밀 검진을 좀 받으러 갔다 왔어요. 네, 갔다 와서 일단 검사 결과는 며칠 더 기다려 봐야 되는데, 네. 뭐 아직 그렇게 심한 건 아니라서 그냥 우리 평소에 가끔씩 그냥 필요하면은 먹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뭐 간 때문이야 그거. 예, 그거랑 비슷한 거를 처방받아서. 간 뭐 이렇게 약을 받으셨구나. 네. 요즘 좀 필요한가? 필요했나? 약간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고 보니까. 필요한데 본인이 네.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이게 건강검진이 꼭 필요한 이유가 그런 거더라고요. 본인이 본인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잘 몰라요. 맞아요. 그리고 간 같은 경우는 뭐 신장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게 아플 때가 되면은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맞아요. 네. 네. 간이 아프다? 간이 문제가 겉으로 드러난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네. 간은 웬만하면은 아픈 티를 잘 안 내는 장기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통각도 없고. 네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건강검진 자주 해줘야 돼서. 맞아요. 네. 혹시나 아직 안 하신 분이 있다면은
꼭 금방 얼른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건강검진은 네. 사실 이제 어느 연령 이상이 넘어가면 국가에서도 이제 하라고 계속 워낙 요즘 이제 그런 건강검진에서 발견되는 네. 그런 병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생각을 해도 건강검진은 꼬박꼬박 챙겨서 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저희 합정동 다이어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첫 코너 합정동 다이어리는 합정러들의 일상이 담긴 일기를 공유하고 이야기 나눠보는 코너죠. 사연이나 일기를 보내주실 분들은 어쩌다 합정러의 인별그램 합정.fm으로 DM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사연을 정성껏 읽어드리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저희 어쩌다 합정러의 열혈 청취자이신 서머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다이어리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지 다 함께 들어보실까요? 요새는 재미없거나 심심하다고 느끼는 일이 많아졌다. 예전이라면 한껏 신나게 즐겼을 것들도 그랬다. 재밌긴 한데 뭔가 미톡이 빠져버린 듯 뭘 넣어도 모자란 느낌. 그 무기력 속에서 MBTI로 따지자면 대문자 T인 나는 이게 다 도파민이 넘치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렇게 요샌 도파민 디톡스, 다시 말해 디지털 디톡스 하는 중이다. 많은 디톡스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꽤나 유명한 신경과학자인 앤드류 후버만 루틴에 도전해보는 중이다. 일어나자마자 바로 스마트폰을 보지 않기, 아침 햇살을 5분 이상 눈에 쬐어주기, 샤워 후에는 찬물 샤워를 2, 3분 하기. 그 외에도 식단이나 운동 등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너무 한 번에 욕심내지는 않고 딱 3개만 해보고 있다. 결과는 꽤나 만족스럽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선 창가로 간다. 원래는 바깥으로 나가야 하지만 옷까지 갈아입는 건 정말 난이도가 높아서 타협했다. 여튼 창가에 앉아서 창문을 열고 풍경 속의 여러 모서리들을 찾는다. 그 모서리들을 하나씩 눈에 담으면서 5초 이상을 보낸다. 처음에는 이 5분 동안이 너무 길게만 느껴졌던 것 같다. 스마트폰에 중요한 알림이나 소식이 있을 텐데 그걸 놓치고 있는 기분이라서 초조하기도 했다. 그래도 평소보다는 10분 더 일찍 일어나서 5분 정도 햇살 속 명상을 하고 나서 확인해보면 객관적으로는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시각이 평소와 달라지는 건 아니었다. 그런 생각을 하니 좀 더 편안하게 명상을 즐기는 중이다. 쉬자고 재밌자고 유익하자고 하는 스마트폰이 이 삶을 좀먹을 때가 있다. 유튜브나 SNS도 그랬지만 특히 요즘은 쇼츠 시스템이 무섭다. 뇌가 실시간으로 갉아먹혀서 삶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만 같은 감각이 든다. 폰을 내려놓는 순간에 불안을 못 견뎌서 또 다른 불안을 만드는 것 같달까. 휴버만 아저씨의 말로는 무의미한 도파민을 즐겼다면 도파민 대 고통 저울을 다시 수평으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고통이 생기고 그 고통과 넘치는 도파민 자극들에 뇌가 지쳐서 무기력에 이른다고 한다. 확실히 루틴에 따라서 도파민을 줄이니까 겨우 2주 만에 그런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스마트폰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보다는 현실 속 행복들로도 삶이 채워지는 느낌이다. 여전히 스마트폰을 들고 SNS를 하다 보면 1시간도 금방이긴 하지만 아침 햇살 5분으로 시작하는 삶은 어쩌면 내가 기분 좋은 햇살 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다. 네. 오늘의 다이어리는 서머님, 저희의 열혈 청취자 네. 서머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이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던 거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네. 맞아요. 저희가 얼마 전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이 핸드폰, 그러니까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의 여러 그것들이 저희 뇌를 갉아먹고 있다. 네. 네, 그걸로 인해서 제가 이제 핸드폰, 사람들이 지하철 타면은 다 핸드폰 보고 있고, 맞아요. 거기로 빨려 들어갈 것처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서머님도 이런 사연으로, 네, 내용을 보내주신 걸로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손에서 참 떼어놓기가 힘든 것 같아요, 핸드폰이. 왜냐하면, 맞아요.
사실은 요즘에 스마트폰에 너무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막 결제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지갑 없이 그냥 신분증도 스마트폰에 넣죠. 네. 결제도 스마트폰으로 하죠. 사진도 스마트폰으로 찍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손에서 놓기가 힘들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상과 접하는 거의 모든 거를 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해요. 그렇죠. 특히 이제 저같이 프리랜서들은 네. 그 언제 어디서 이제 이제 고객처에서 연락이 올지 모르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진짜 네. 핸드폰을 매일 항상 몸에 붙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이게 없으면은 저의 어떤 이 밥줄이 끊기는 거예요. 진짜 생명과 같은 스마트폰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 네. 우리 잘 살았거든요, 사실. 아유, 그럼요. 그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잘 살아왔단 말이죠. 옛날에 근데, 삐삐가 있었죠. 네, 사람이 참 적응의 동물이라고. 네.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네. 일단은 이제 알람이 울리니까 들긴 하는 거예요. 네. 알람이 울리니까 드는데 들어서 알람을 끄고 네. 이제 일어나면 되는데 일어나는 게 아니라 왜 잠이 깰랑말랑 들랑말랑 하는 상태인데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핸드폰을 들어서 이제 막 이렇게 보다가 정말 이게 중요해요. 무의식적으로 네. 그 쇼츠, 릴스 이런 거 나오는 그런 걸 켜요. 그래서 네. 그거를 보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사실 많은 책에서 얘기하지만 그게 제일 그 뇌를 망가뜨리는 안 좋은 행동 중에 하나라고 했거든요. 맞아요.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제가 그걸 알고 있는데도 제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게 맞아요. 습관이 된 거예요. 저는 심지어 저는 이제 매달 뭔가 요번 달에 꼭 해야 될 뭔가 그런 어떤 목표, 미션 그런 거를 정하기로 했었거든요. 네네. 요번 달에 제가 정한 목표 중 하나가 그거 안 보기였어요. 그거를 보지 말자. 왜냐하면 저는 이제 쉬는 시간이 생기면은 자동으로 그 손이 거기로 가서 그걸 켠 다음에 그걸 보고 있으면 몇 시간이 그냥 녹아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저는 한 번은 4시간 동안 누워가지고 그거를 보고 있었는데 한 번도 지루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4시간이 지나서야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 네. 와, 이걸로 내가 4시간을 보냈어? 근데 그 4시간 동안 내가 한 것 중에 나한테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쵸. 네. 나한테 내가 꼭 필요한 정보를 얻은 것도 아니었고, 네. 네, 그걸 보고, 와, 진짜 재밌었다. 막, 정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축구나 이런 거를 보는 것처럼 막 재밌었던 것도 아닌데, 네. 근데 계속 그냥 그거 누워가지고 계속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고는 완전히 정지된 상태로.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진짜 뇌에 안 좋다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하고 나면은 뭔가, 내가 방금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 이런 식으로 단기 기억력이 상실되는 게 느껴져요. 네. 맞아요. 저는 그리고 사실 이게 연관되어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네. 요즘에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성인 ADHD. 네.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제가 그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네. 그게 제일 그 대표적인 행동이 뭐냐면, 네. 내가 뭘 해야지, 그리고서는 이제 뭘 해야지 하고서는 뭘 하러 가요. 근데 거기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럼 내가 뭘 해야지라고 했던 그 목표했던 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거를 해요. 그러고 나서 또 다른 데 갔는데 또 거기 뭔가 지저분한 게 보여요. 그럼 또 막 그걸 청소를 해요, 갑자기. 결국에는 처음 거기에 뭘 하려고 갔던 그건 잊어버리는 거죠. 네네. 그래서 다시 이제 제자리로 오면은, 나 이거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게 대표적인 그 성인 ADHD 중에 행동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바보가 되고 있구나라는 그 생각을 요즘 저만 하는 게 아닐 거예요. 네네. 왜냐면 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뇌의 그 특정 영역의 한 부분을 그 바보로 만들고 있는 건 전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서머님은 지금 이렇게 본인이 딱 자각을 하시고, 내가 지금 도파민 폭발 상태가 됐구나. 네. 넘치는 상태가 됐구나.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저도 이 얘기를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그 뇌를 깨우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네. 아침
햇볕을 쬐는 거래요. 그래서 눈에다가. 네. 사실 그게 힘들면 그 침실에 창문을 열어놓고 자요. 네. 내가 강제로 그 햇빛을 받으면서 아침에 깰 수 있도록. 내가 왜냐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거조차 굉장히 큰 맞아요. 아침에는 큰 노력이잖아요. 침대에서 일어나서 그 커튼을 젖히고 네. 아니면 블라인드를 열고 네네네네. 하는 거 자체가 그게 사실 굉장히 아침에 힘든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 힘들면 침실에 그냥 창문을 열어놔서 내가 강제로 아침에 해가 뜨면 그 햇빛을 받으면서 눈이 떠져서 일어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침 햇빛을 보면서 이제 뇌를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뇌를 각성시키고. 네, 각성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하고 저는 또 이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아침에 그러니까 일어나서 1시간 동안의 뇌가 네. 제일 말랑말랑한 상태래요. 네. 그러니까 1시간이 일어나면은 뇌에 그 보이고 듣고 하는 것들이 입력이 되면서 네. 점차 이제 조금 이렇게 굳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그런 상태가 돼서 네. 만약에 뭐 창작 활동을 하거나 뭐 창의적인 그런 행위를 해야 될 때 네. 이럴 때는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책에서 본 건데 모닝 페이지라고 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뭐 시간은 뭐 30분에서 1시간이라고 하는데 네. 자기가 그냥 생각나는 걸 그냥 다 쓰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뭐 아무 말이라도 괜찮대요. 네. 쓸 게 없으면은 내가 쓸 것이 없어서 지금 아무거나 쓰고 있다라고 써도 된대요. 진짜 나는 지금 일어났는데 아무 생각이 없고 왜 이걸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네. 써도 괜찮대요. 나는 누구, 나 여긴 어디? 네. 근데 그냥 정말 그때 그 당시에 내가 일어났을 때 네. 의식의 흐름대로 글을 쓰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 되게 많이 추천해서 저도 네. 그걸 일어나자마자는 아니고 이제 뭐 대충 할 거 하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요? 며칠 하다가 자꾸 또 이제 옛날로 돌아가고 며칠 하다가 또 옛날로 돌아가고 이게 습관을 들이기까지 되게 쉽지 않군요. 그것도 이제 습관을 들이는 노력 중에 하나인 거죠.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이렇게 뭔가를 아침에 루틴 중에 네. 하나로 이제 고정 루틴 중에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게 그렇게 세상 어렵더라고요. 몇 번 이렇게 쓰다가 네. 근데 이제 몇 번 제가 쓰다가 중단하긴 했어도 썼을 때는 네. 효과는 있었어요. 그래요? 처음엔 진짜 아무 말이나 썼어요. 네. 뭐 어제도 이 얘기를 또 썼던 것 같은데 이 얘기를 똑같이 쓰고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꿈이 내 무의식이 발현되는 네.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내 무의식에서 맞아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네. 그런 것들이 그때 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뭔가 이제 좀 새로운 것들, 뭔가 내가 창의적인 것들? 네네. 평소에 그냥 이렇게 맨날 생각하던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것, 새로운 거 이런 게 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얘기만 듣고 또 안 하고 있는 저를 반성하면서 네. 이게 진짜 이런 릴스 쇼츠 같은 거 쇼폼 플랫폼이라고 부르죠. 네. 보통 한 15초 정도 되는 짧은 영상들이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 그런 플랫폼들이잖아요. 네. 이게 진짜 무서운 게 별거 아닌 건데 영상이라는 게 음성과 화면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멈추지 않고 이게 짧은 영상 하나가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부르죠. 네네. 수많은 수백 장의 사진들을 계속 연속으로 보는 것과 동일하게 뇌가 느낀대요. 영상을 보면. 그럼 그게 굉장히 큰 자극으로 끊임없이 오기 때문에 뇌가 쉬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고 하면서 되게 즐거움을 느낄 때 나오는 도파민이 나온대요. 뇌에서. 근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여기서도 아까 썸머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이 도파민들이 정말 무의미한 도파민이라는 거죠. 그렇죠. 사실 뭐가 성취해서 나오는 도파민이 아니라 그렇죠. 네. 그냥 단순 자극인 거죠. 맞아요. 네. 그게 진짜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말씀하신 앤드류 후버만이라는 신경과학자, 뇌과학자인데 혹시 이분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처음 들어요. 요새 굉장히 좀 이분 이름이 되게 핫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이분이 사람이 특히 현대인들이 원래 인간의 신체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너무 많이 해서 이 리듬이 깨지고 망가지고 건강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를 고치는 방법이 생각보다 단순하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루틴을 추천을 하거든요. 뭐죠? 이게 근데 들어보니까 사실 되게 당연한 것들이에요.
옛날엔 당연했는데 지금은 당연하지 그렇죠. 않은군요. 당연한 거지만 아무도 못하는 것들. 그렇죠. 지금은 네. 할 그게 이제 엄두가 안 나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이제 자연 상태의 음식이나 아니면 최소한으로 가공한 음식들을 먹어라. 가공식품 네. 안 먹는 거. 가공식품은 최소한으로 해라. 그렇죠. 그리고 수면을 충분히 해라. 맞아요. 그건 꼭 얘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솔직히 현대인들이 수면을 충분히 하기 싫어서 못하는 건 아니죠. 자기 전에 또 쇼츠 보고 그렇죠. 일어나서 쇼츠 보니까 수면 시간이 맞아요.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아까 여기 말한 것처럼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절대 보지 마라. 네.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은 무조건 놔두고 알람 같은 거 울려도 스마트폰을 안 보고도 알람 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 스마트폰을 내 네. 머리맡에 두지 말고 저기 걸어가서 맞아요. 끌 수 있는 데다 두라고. 네, 근데 네, 또 네.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왜요? 다시 끄고 다시 와서 다시 자. 이런 폐해가 있죠. 그래도 일단 끌러 가려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일어날 때 조금만 더 의지력을 사용해서 네네. 이제 창문을 열고 햇빛을 쬐라. 요게 이제 그런 것들인데 네. 여기서 또 제가 되게 흥미로웠던 게 사람이 도파민 어떤 쾌락이죠. 쾌락을 어느 정도 얻으면은 그것만큼 고통을 얻어야 된대요. 고통을 겪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두 저울이 있대요. 질량 보존의 법칙. 네, 맞아요. 그것도 쾌락과 고통이 저울 위에 있어가지고 사람이 이제 쾌락을 많이 느꼈으면은 그거에 상응하는 고통을 좀 겪어줘야 그래야 다음에 얻는 쾌락이 그만큼 만족스럽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뇌가 겪는 쾌락은 뇌가 겪는 고통으로 상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왜 마약을 하면은 되게 진짜 엄청난 쾌락을 한 번에 그냥 되게 손쉽게 얻을 수 있지만 그렇죠. 반대 급부로 뇌가 그 다음에 엄청난 고통을 겪어요. 그게 끊기니까. 네네네. 네. 그걸 안 겪으려면 계속 받아야 되고, 이게 계속 이어지면 뇌가 망가지는 거고, 온몸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항상 만약에 우리 뇌가 도파민을 얻는 것만큼 쾌락을 느낀 만큼 고통이 필요 없다면, 네. 마약을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몸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대요. 쾌락을 엄청 많이 느꼈으면 그거에 상응하는 고통을 내가 느껴야 된대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오히려 이 고통을 이용해라라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아침에 혹시 찬물로 샤워를 하세요? 샤워할 때? 저는 샤워할 때 마지막에 하긴 해요. 그 찬물 샤워를 하루에 한 2, 3분 정도는 하래요, 이분이. 왜냐하면 찬물로 샤워를 하면 좀 온몸이 좀 되게 고통스럽잖아요. 네네네. 네, 저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서 진짜 찬물로 샤워를 못 해요. 근데 그거를 억지로라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얻는 아주 작은 쾌락도 굉장히 뇌가 크게 느낀대요. 그럼 찬물 샤워 아니고 찬물 세수도 되나요? 찬물 세수는 그러니까 글쎄요. 아무튼 깨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깨우는 게 이렇게 차갑게 이렇게 뭔가.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에 깨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네. 몸이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얼굴이 고통스럽잖아. 아이고 내 얼굴 이러면서. 그럴 수 있죠. 아무튼 간에 네, 네.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뇌가 고통을 많이 느껴야 그만큼 내가 다음에 얻는 쾌락이 더 크게 느껴진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행복은 계속 행복함을 느끼면은 무뎌져요. 그쵸. 네. 맛있는 거 매일매일 맛있는 거 매일매일 먹잖아요. 네. 그다음부터는 어떤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게 안 느껴집니다. 맞아, 삼겹살은 가끔 먹어줘야 돼. 맞아요. 맞아요. 짜장면도 가끔 먹어줘야 돼. 네. 그래서 다이어트가 자동적으로 이게 되는 게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 할 때 뭐 샐러드나 이런 식단은 별로 그렇게 생각보다 맛이 많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막 좀 억지로 먹잖아요. 네. 네, 내가 이거 왜 먹고 있지? 네, 그런 거. 막 콩, 그냥 이렇게 감자, 맛있는 것들이 많은데 내가 왜 이 풀떼기를 먹고 있어야 되지? 맞아. 그런 거요. 그런 것도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게 내가 한 서너 끼를 일부러 식단을 먹는 거예요. 네. 일부러 상대적으로 맛없는 걸. 그쵸.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내가 맛있는 걸 한 끼 먹으면은 평소에 느끼는 그 쾌락보다 훨씬 더 많은 쾌락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 맛있는 걸 먹었을 때. 뭔지 알겠어요. 네. 어떤 건지 알겠어요. 네. 네. 요런 거를 말씀하시길래 굉장히 흥미롭다. 이런 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네. 자기 스스로의 행동을 컨트롤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네네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도파민 이제 요런 거를 그렇게 좀 없애는 방법이
방법으로 하나 추천을 하고 싶은 게 네. 저도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기 시작한 건데 네. 많이 얘기하실 거예요. 명상. 아. 네, 명상을 이제 하라고 하시는데 네. 명상이 이제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이렇게 다 내려놓고 네. 정말 뭐 핸드폰도 저 멀리 두고 이렇게 타이머를 이제 맞춰요. 아니면은 뭐 유튜브에 보면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뭐 명상 이렇게 음악이라던가 뭐 조용한 명상 음악 도와주는 깔아주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영상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셔서 명상을 뭐 5분에서 10분, 뭐 20분, 30분 이 정도 저는 한 30분 정도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30분 정도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되게 가라앉고 되게 갑자기 어떤 저 같은 경우는 저의 네. 경험인데 제가 막 답을 얻으려고 했는데 얻지 못했던 그런 답이 갑자기 훅 떠오를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제 이제 무의식의 생각에 떠오르는 걸 수도 있겠죠. 네. 이게 아무튼 그 많은 것들로 가려져 있던 제 머릿속이 갑자기 네. 이렇게 좀 이렇게 고요해지면서 거기서 하나 딱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해보시는 걸 되게 추천드려요. 명상하는 법도 사실 어려우시면은 네. 많이 나와 있어요. 책도 많고 맞아요. 요즘에 워낙 이런 것 때문에 네. 명상, 뭐 산책, 네. 뭐 햇빛 보기, 뭐 이런 거 정말 왜냐면 이게 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옛날엔 이런 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것들이거든요. 맞아요. 옛날엔 시간도 많아, 뭐 핸드폰도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그냥 돌아다니면 그냥 눈 뜨고 나가면 햇빛 받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가 그렇죠. 없는데 우린 지금 굳이 해야 되는 일부러 해야 되는 거죠. 거예요. 사람이 원래 그 필요한 것들이 지금 우리가 다 없애버리고 있는 거니까 맞아요. 이거를 사실 굳이 사서 해야 되는 건데 사실 그게 저는 맞다라고 제가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겠는데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내가 조금 더 필요해요. 지금보다 뭔가 이렇게 나아지고 싶다면 그쵸. 뭔가 좀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다면 한번 저는 그런 거를 조금씩 실천을 해보시고 핸드폰 같은 경우도 사실 자기가 멀리 하려면 멀리 할 수 있어요. 요즘 핸드폰 감옥이라는 거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자물쇠 잠가놓고 이름이 있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일정 시간이 지나기 나왔어요. 전까지는 못 열게 하는. 락 해놓고 잠궈놓고 이제 못 꺼내게 하는 거. 그래서 막 금단적 증상 겪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어떡하지 막 내가 뭐 저거 봐야 되는데 막 알림 울리고 있는데 그런 거 있더라고요. TV에도 제가 나온 거 봤거든요. 네, 아무튼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핸드폰 사실 멀리 하려면 멀리 할 수 있거든요. 그쵸. 근데 내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집어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걸 자기가 의식만 해도 사실 저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머리가 알고 있는데 그냥 내 몸이 그냥 아예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그런 걸 본인이 의식만 할 수 있다면 정말 이거는 어느 정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굉장히 또 철학적이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노래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트와이스의 Feel Special. 그런 날이 있어 갑자기 혼자인 것만 같은 날 어딜 가도 내 자리가 아닌 것만 같고 고개 떨궈지는 날 그랬단 말은 내게 얼마나 내가 소중한지만 해주는 너의 그 한마디에 Everything's alright till I have nobody as if there's somebody You make me feel special 세상이 아무리 날 주저앉혀도 아프고 맑으리 날 찔러도 네가 있어 난 뜻이 없어 That's what you do How can I feel special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다가도 잘해줘도 내 사람 같다가도 내 부르는 네 목소리에 I feel love I feel so special
네, 이번에는 합정러가 추천하는 문화 컨텐츠를 소개하는 시간, 합정동 문화센터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뭐죠? 네, 오늘 주제는 바로 재즈 영화 블루 자이언트와 합정의 재즈바들입니다. 오, 블루 자이언트. 네. 이 블루 자이언트가 저희 둘 다 봤습니다. 네네. 네, 저희 둘 다 봤더라고요. 네, 다행히 저도 좀 보고 왔는데, 네. 이게 지난달에 이제 10월 18일쯤에 이제 개봉을 했어요, 한국에서. 네네. 원래 그 원작이 이제 만화책이더라고요. 맞아요. 10권짜리 책이고, 네. 3개의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영화에서는 이제 그 중에서도 약간 한 3권에서 중반까지, 그러니까 그 이제 10권짜리 전체 스토리가 아니라 네. 그 중에서 일부만 이제 각색을 해가지고 이제 영화로 2시간짜리로 만든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러닝 타임이 약 120분입니다. 네, 한 2시간 정도 되는 재즈 색스폰을 연주하는 주인공 네. 다이와 또 천재 피아니스트 유키노리 그리고 이제 드럼을 처음 시작해서 이 두 명과 같이 트리오를 결성해서 드러머로 이제 그 활동하게 되는 타마다 이 세 명의 이야기인데 네. 네, 그래서 이 세 명이 재즈 트리오 제스 네, 아무튼 이 네. 제스라는 이름을 가진 트리오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성장해 나가는 어떤 재즈 뭐라 그럴까요? 신동들의 성장기? 신동은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네. 일단은 이 세 명이 다 이제 각자 이제 스토리가 각자 있는데 맞아요. 이 2시간이라는 러닝타임 내에 그 한 명 한 명의 캐릭터를 굉장히 좀 깊게 이렇게 다루기는 조금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 한 명 한 명의 캐릭터를 다 다루기보다는 그냥 이 세 명이 모여서 그냥 그 함께 도전하는 그 젊은 청춘들의 도전기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맞아요. 이 극 중에서는 일단 이 세 명이 다 한 18살로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 18살이 이 연주했다기에는 굉장히 연주 퀄리티가 뛰어난다는 것이 이 영화의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맞아요. 네, 뭐 애니메이션이니까요. 그렇죠. 네. 만화니까. 네, 만화니까. 네. 만화니까인데 사실 그래서 저는 사실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네. 이제 뭐 줄거리는 사실 이 세 명이 각자 이제 그 성장해 나가면서 같이 팀을 이뤄서 이제 일본 최고의 재즈 클럽인 소블루라는 재즈 클럽에서 이제 공연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네. 결국 그 재즈 클럽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공연을 하고 나서의 이제 이 공연을 하는 모습이 거의 마지막으로 펼쳐지면서 이제 그런 그 큰 스토리를 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스토리 안에서 그 세 명의 인물들이 그 과정을 어떻게 그려 나가는가. 네. 정말 스토리는 정말 심플한 스토리예요. 맞아요. 그 스토리 자체가 되게 막 깊이가 있거나 막 그렇다기보다는 이 영화는 진짜 재즈를 들으러 가는 영화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 러닝타임 120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그 중에 절반 이상 정도가 다 그 연주 장면에 할애돼 있어요. 그리고 연주 장면에 진짜 힘을 빡빡 준 게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연주만 사실 들으러 간다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니고 맞아요. 아깝지 않고 네, 정말 이 영화의 그런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뭔가 그 훌륭한 애니메이션을 기대한다기보다는 훌륭한 재즈 연주를 들어간다. 맞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려면요, 집에서 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좀 사운드가 좀 탐탁지 않은 그런 곳에서 보시는 거는 제가 추천을 드리지 않고 네. 정말 사운드가 빵빵한 영화관. 네. 요즘 사운드 좋은 영화관 있잖아요. 네. 그런 영화관에서 지금 사실 이제 상영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만약에 좀 보실 계획이 있다면 찾아서 그런 곳에서 관람하시는 게 네. 한번 보시더라도 네. 정말 만족스럽게 맞습니다. 뭐 정말 완벽한 음악 영화이기 때문에 네. 그런 곳에서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네, 이제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저번에도 저희 합정로에서 소개드린 적 있었던 그 연희동에 있는 이제 라이카 시네마에서 네, 요거를 보고 왔어요. 거기는 정말 음악 영화 관람하기 좋은 영화관이에요.
음악관이죠. 아, 네. 네, 그 최적화되어 있는. 돌비 애트모스. 네, 돌비 애트모스. 네, 정말 네. 빵빵합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거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이거 영화를 보기에 굉장히 훌륭한 곳이라고 느꼈던 게, 그 일단 객석 수가 적고, 이제 독립영화관이니까 네. 상대적으로 작아요. 네네. 근데 진짜 사운드가 너무 훌륭합니다. 맞아요. 네, 그 장소 어디를 앉아도 진짜 완전 그 현장감 있는, 그 왜 보통 그런 거 있죠. 그 청음하러 가는 네네네. 그 저기 뭐 파주에도 그런 곳 있고, 네네네. 네. 정말 음악만 들으러 가는 진짜 한 그 억대 그 비싼 스피커들 네 갖춰놓은 그런 데서 듣는 기분이에요. 네, 그래서 와 진짜 현장감이 엄청났고요. 네. 대신 이제 이 영화의 단점으로 꼽히는 거는 작화입니다. 작화는 네. 네. 사실 조금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는 게 네. 그 이제 이 세 명이 연주하는 장면이 나올 때 네. 이제 사실 뭐 모션 그래픽도 썼고 네. 사실 뭐 그 연주하는 그 모습을 따라서 그려서 그걸 하기도 했다고 해요. 네. 사실 현장 그 생동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네. 그 2D와 3D를 이렇게 넘나들면서 이렇게 막 그 연주하는 황홀경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네, 네. 조금 이제 되게 자연스럽다 뭐 그렇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몰입을 방해한다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 근데 저는 이제 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 훌륭한 연주가 상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일본에서 가장 좀 유명한 재즈 피아니스트 우에하라 히로미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 영화의 음악 감독을 직접 맡으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 극 중에서 그 피아니스트 유키노리가 치는 장면을 다 그분이 직접 치신 거고 네.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일본의 최고 그 재즈 뮤지션들을 이제 섭외를 해서 이렇게 녹음을 해주셨기 때문에 진짜 그 귀가 즐거운 영화다. 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거 영화 보고 나서 한동안 OST를 이제 계속 들었는데 네, OST만 듣고 있어도 너무 그 색스폰 그 열정적인 색스폰 그 연주와 네, 그 막 그 뭐라 해야죠? 그 극으로 치닫는 그 후반부의 그쵸.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런 카타르시스 막 이런 게 느껴져가지고 네. 저는 사실 되게 좋았어요. 네. 이 노래만 듣고 있어도 너무 좋았고 저도요. 저도 이제 한 번 더 보고 싶었는데 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음향 좋은 데서 이제 보려고 지금 한번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럴 정도로 재관람 의사가 네, 충분히 있을 정도로 정말 훌륭했던 네, 네,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영화와 함께 네, 우리 합정에도 이런 재즈 공연과 재즈 그쵸.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럼요. 이런 있죠. 것을 같이 한번 소개를 해 보려고 해요. 네, 네. 첫 번째 소개할 곳은 어딜까요? 네, 여기는 이제 러스틱 재즈입니다. 음. 사실 여기는 진짜 그 일단 데이트하기 좋은 곳이에요. 아. 네, 데이트하기 굉장히 좋은 곳이 그 안이 굉장히 앤틱한 분위기로 네, 그 전체가 다 꾸며져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좋은 라이브 재즈바의 그 어떤 그 특징 중 하나. 생각보다 자리가 좁습니다. 좁아요. 네, 그 엄청 넓진 않아요. 협소하기 네네. 때문에 좋은 자리에 앉으시려면 무조건 예약을 하고 가셔야 되고요. 예약을 할 수 있군요. 네네. 예약을 거의 꼭 해야 되는 해야 수준입니다. 되는군요. 네네. 네, 그냥 갔다가는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저는 여기 안 가봤는데 네. 여기 라이브 공연 하는 데면은 네. 이렇게 뭐 스케줄이 그럼요. 나오나요? 네,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어. 홈페이지에서 그 일정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제 네, 인별그램 계정도 있고. 네, 그래서 여기서 직접 확인을 하고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간단한 칵테일이랑 네. 예, 먹거리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들을 때 그 합정에서 제일 분위기가 좋은 곳 중에 하나다. 여기를. 네. 그 대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막 이렇게 옆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떠들면서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음악을 라이브로 들을 수 있는 곳이 사실 요새 그렇게 생각보다 별로 없거든요. 그쵸.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네. 있어도 다 문을 맞아요. 닫았더라고요. 많이들 닫았어요. 네네. 네, 너무 안타까운데. 맞아요. 네, 물론 이제 그 합정에 그 뭐 클럽 에반스도 있고, 네. 예, 그 되게 전통 있는 다른 곳들도 있지만, 저는 여기가 진짜 그 정말 이렇게 코지한 분위기에서 바로 연주자 바로 앞에서 네. 예, 바로 이렇게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한
공연 피. 오. 네, 그 모든 게 다 잘 갖춰진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를 추천을 먼저 드리고요. 아, 네네. 여기 정말 한번 또 가보고 싶은 네, 네, 그런 곳이고. 네, 망원시장 근처에 있습니다. 망원시장 근처. 네, 네, 그리고 또 네. 어디죠? 그리고 또 한 곳은 여기는 이제 라이브 재즈 카페는 아니고 네. 그 청음 카페예요. 아, 그냥 듣는 곳이군요. 네, 네네네. 음악을 들으러 가는 곳인데 여기는 이름이 쿼터입니다. 쿼터, 네. 4분의 1. 네, 네. 네. 여기 역시도 이제 망원시장 근처에 있고요. 네,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러스틱 재즈보다 더 좁아요. 좁아요. 네, 좁은 정도가 아니고 한 6명 들어가면 꽉 차는 정도? 오. 네. 그러니까 딱 들어가면 아니 이런 공간이 있어? 싶은 정도로 오. 굉장히 생소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그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카페가 아닙니다. 그럼 정말 음악을만 듣기만 들으러 가는 곳이에요. 오. 네, 그래서 진짜 청음을 하러 가는 음악 감상실이에요. 네네. 네, 근데 커피도 파는 거죠. 아, 커피를 파는 네. 곳인가요? 네, 오. 맞습니다. 일단 들어가면은 이제 입장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커피도 판매를 하는데 네. 여기 커피가 또 굉장히 그 평소에 다른 데서 구할 수 없는 스페셜티 커피를 팔아요. 오. 그 이제 게이샤 커피라고 네. 네, 파나마에서 나오는 아. 정말 비싸고 한국에서는 진짜 돈 주고도 약간 구하기 힘들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여기서 이제 항상 파는 건 아니고 네. 이제 한정적으로 판매를 합니다. 여기는 이제 음악 그 들려주는 게 그냥 재생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식인가요? 그렇죠. 이제 그 CD 플레이어로 이제 재생을 해주는데 네. 그 한쪽 벽이 전부 다 스피커예요. 오. 네. 그래서 이제 그 스피커도 굉장히 그 올드하지만 그 진짜 소리가 정말로 빵빵 정말 저도 가봤는데 그냥 옆에서 연주하는 것 같이 들려요. 오. 네, 굉장히 그 여기 주인장 분께서 네. 음악에 진심이세요. 한쪽은 스피커로 꽉 찬 벽이고 다른 쪽 벽은 이제 음악 CD로 꽉 차 있습니다. 네. 네, 거기서 이제 주인장 분께서 음악 메뉴판을 주세요. 음악 메뉴판이요? 네, 보면은 오. 이제 그 재즈 뮤지션들이랑 클래식 그 음악가들의 이름이 쫙 적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내가 듣고 싶은 거를 하나 고르면 거기서 이제 그분이 그걸 틀어주십니다. 아, 그럼 뭐 어떤 뮤지션을 고르면은 네. 그 뮤지션의 음악을 그냥 랜덤으로 틀어주시는 랜덤으로 건가요? 틀어주실, 이제 추천을 부탁드리면 그분께서 이제 골라주시고요. 어. 또는 내가 이 노래를 듣고 싶은데 있나요? 하면 있으면 틀어주십니다. 아, 그 신청곡의 개념인데 신청곡이죠. 추천도 해주시고 뭐 그럼요. 이런 느낌이군요. 네, 맞아요, 맞아요. 신기하다. 네. 그 대신 이제 여기는 자리가 협소하다 보니까 네. 이제 앉을 자리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90분 이제 그 시간 타임 제한이 있어요. 아, 90분에 그게 있어요? 네네네. 아, 뭐 근데 이제 그 빈자리가 있으면 더 있을 수도 있죠. 네네네. 네, 그 대신 여기는 이제 음악만 듣고 다른 건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이파이도 없고요, 여기는. 네. 네, 그 일단 옆 사람이랑 얘기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음악을 그 감상하는데 방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바로 딱딱 붙어서 앉는 자리고 엄청 좁으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대화는 생각하지 말고 음악을 들으러 가고 싶다면은 여기를 가라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좋네요. 저는 사실 이런 곳 좋아하거든요. 네. 이렇게 다른 거 하지 말고 음악만 네. 집중해. 약간 아까 우리 앞에도 얘기했지만 네. 그냥 하나에만 집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요즘에 저도 이제 음악을 좋아해서 네. 음악 이렇게 배경음악으로 틀어놓고 하는데 네, 네. 사실 이도저도 아닐 때가 많아요. 뭔지 아시죠? 뭔지 아시죠? 네네네. 뭐 음악을 듣는 건지 일을 하는 건지. 공부를 하는 건지 뭘 밥을 먹는 건지 그래서 이 음악이 저기 멀리 가 있을 때가 많아요. 물론 배경 음악이지만 네. 음악으로 틀어놓은 거기도 하지만 이 음악에 정말 올인할 수 없는 때가 많은데 네. 저는 그래서 이런 곳이 많이 생기면 좋겠어요. 이렇게 맞아요.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네. 딱 음악에만 딱 이 음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네. 그런 환경 만들어주는 곳이 저는 요즘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이런 소중한 공간들이 또 이제 합정에 있는 거에 정말 또 감사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곳 있으면 저희가 마구마구 발굴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저희가 이게 유익한 시간을 만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마지막 곡으로 블루 자이언트 OST 중에서 First Note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